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번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집중적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한 청구서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구서 자체, 그러니까 이제 동맹의 현대화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제일 큰 이름은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그 안에 작은 이름들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그리고 주한미군의 규모 변경, 그리고 국방비 증대, 방위비 증대, 그리고 전자권 전환, 이런 대여섯 가지 작은 메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가장 큰 메뉴, 가장 큰 모자는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이걸 가지고 트럼프하고 밀당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다. 우리가 철저하게 의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의리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퍼스널리티로 볼 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 협상 테크닉, 협상 스킬, 협상 전략, 이런 거로 볼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리스크도 있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근데 사안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우리가 이제 수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어려운 데다가 트럼프의 아주 특이한 럭비공 스타일의 협상 스타일, 요것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큰 리스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이게 이제 안보 청구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통상 이슈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통상 이슈는 지난 7월 말에 일단 15%로 정리가 됐고, 우리가 이제 4,500불 플러스 알파, 이걸로 이제 결정이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전망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후자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왜? 거기에 말이죠, 3,500불 펀드 조성하는 거, 그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통상 산업부 장관도 그러고,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도 그거 90% 이상은 미국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국 부채 갚는 데도 쓸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쌀하고, 그 다음에 쇠고기 수입 문제도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더 큰 중요한 이슈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게 될 투자 액수, large sum of money, 엄청난 금액의 투자 액수, 이거를 이제 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밭이 관세 통상 협상에도 곳곳에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힘든 이 싸움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려면 첫째는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보를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시간에 늦지 않게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진의와 미국의 정상회담 전략을 아주 꿰뚫는 정보 수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제대로 분석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병원 환자 몸에 다 있잖아요. 근데 진단을 잘 보려면 약이 잘못돼. 환자가 치유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수집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분석이 따라야 대책, 처방이 옳게 나온다. 그런데 이 정확한 정보 수집과 정보 분석 능력, 그리고 향후 대응 능력, 이런 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지금 이재명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공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아니 그렇게 이재명이가 무슨 천재입니까? 아니 무슨 포퓰리즘에 있어서는 천재인지 모르겠지만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천재냐고요.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천재라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말 잘하는 거, 이건 천재야. 이건 트럼프도 못 따라와. 말 잘하는 거는. 자, 그러나 이 말은, 지금 이 정상회담에서 이 말은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더라. 이런 농담. 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한다 했더니 정말로 존중하는 걸로 알더라. 이런 말장난식 말 잘하는 것은 이건 오히려 역풍이 불어요. 역풍이 불어. 절대적으로. 컨텐츠, 어젠다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어젠다 내용 이재명이가 공부 열심히 한다는 그 흔적이요, 언론에 한 줄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줄도 나온 적이 없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고, 이렇게 뭐 신문도 있고, 전문가들의 칼럼도 있고, 또 에세이도, 논문도 읽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제가 그런 거라도 봤으면 이렇게 평가를 안 하죠.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재명이가 공부 열심히 했다. 아니, 공부를 잘한 사람도 외교안보 전문가도 이번 트럼프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전략의 실패, 정보의 실패는요, 이미 관세 협상할 때 그 무능함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의 빠짐없이 중요한 것은 전부 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께 다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한미 공동성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 이 공동성명에 담을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맹의 현대화. 큰 틀에서는 우리가 오케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그게 미국 전체 외교안보 국방전략의 핵심 부분인데 아니 그걸 우리가 안 하겠다? 그거 트럼프가 받아주겠어요? 그거 안 하겠다 하면 막말로 땀 따고 맞죠. 다만 그거를 어떻게 큰 틀에서 받아들이지만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과 안보 역량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지금 안보 전략에 손해가 덜 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담을 것이냐 이게 실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이 지금 관세 협상할 때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이재명의 취임 이후에 대미 관계를 관리하는 걸 보면 그 실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 현당화는 답대.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 한미 동맹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의 침략 억제잖아요. 사전에 억제하는 거야. 예. 이 사전 억제 능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맹 현대화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대북 억지력에 손상이 없는 범위, 이거 공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너희들 군대로 가져가서 만들어라 이거요. 그리고 방위비를 좀 늘리고, 그리고 국방비도 늘려라 이거요. 공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빠져 있고, 여기에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상 문제, 아까도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 과연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만이 트럼프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투자 액수가 크면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를 좀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양보 기대는 어렵다. 왜? 이것이 한미 양자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이 외교안보 국방 전략의 일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 액수를 드린다 하더라도 크게 미국으로부터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제가 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냐면 지금 지난주부터 말이죠. 좀 이번 이 방미에 동행할 경제 사절단이라 할까요? 이 경제인들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번 주 24일 날 출발을 해서 26일 날 돌아오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번 주에 경제인들하고 경제단체장 플러스 재벌 총수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도 날짜가 안 잡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동행할 기업인들 리스트업이 아직도 안 돼 있죠. 그리고 간담회 일자도 지금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어. 25일로. 시험 25일로 딱 정해졌는데도 동행할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를 실질적으로 내놓을 기업인들이 아직도 안 정해졌고 간담회 날짜조차도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엉성하게 준비하는 거 봤어요? 원래 이 정도 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상회담이 2주 안에 있다. 그게 7월 말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리 늦어도 7월 말로부터 일주일 이내 딱 정해져야지. 그러니까 기업하고도 말이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느 정도나 잘 되는지 안 되면 어느 정도나 안 되는지도 취재진들 여러분들께서도 취재해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경제안보를 위해서 공유해 주십사. 이렇게 저는 이 대형 매체들의 취재진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게 나라가 사는 길이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맡겨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말이죠. 예.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는요, 로비하려면 아무나 로비하는 게 아닙니다. 로비 단체로 등록이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미국의 파라법입니다. 즉 외국인 등록법이 있어요. 파는 이제 이 파가 foreign, A가 agent, 그 다음에 R은 registration 등록, A는 act 법. 이건 외국인 등록법인데
외국인 등록법에 등록된 기관, 단체, 개인만 로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간첩으로 걸려요. 이미 여러분들 수미테리 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A급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 화라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진 거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자, 이 정도로 미국은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방첩 활동이 무지하게 셉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이에요. 예. FBI가 아주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걸려드는 단체가 있어요. 바로 뭐냐? 이재명의 외교안보 특보였고 문재인하고 경희대 법대 동문인 최강필 미국 민주 참여 포럼이라고 이름도 좀 길어요. K-PAC, KAPAC. 자, 그래도 미국 민주 포럼인데 여기에 대표로 있는데 이 최강철 대표가 지금 신고가 됐어요. 미 법무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FBI에 신고가 돼서 지금 외국인 등록법 위반 불법 로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대미 외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잘못 에이전트를 이용했다가는 한마디로 불법으로 걸려들어요. 간첩 혐의로 걸려들어. 예, 이 정도로 미국이 엄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 단독 보도, 이거를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조사한다. 이거를 단독으로,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입수를 해서 보도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요, 미 정부가 이재명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다. 왜냐? 요 단체가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미국에 갔잖아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셔만, 미국의 의원이죠. 셔만 의원이 종전선언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활동을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후원금도 받았다는 겁니다. 예, 불법으로 후원금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종전선언법을 추진하고 있는 셔먼 미 현직 의원한테 훈장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혐의로 미 FBI하고 미 법무부가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것도 이번 정상회담에 먹구름이 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지금 푸시하는 것도 푸시하는 거지만 이런 사법적인 대응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서 외교안보 특보를 했던 최강필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신고를 받고 수사한다. 이재명 똑바로 해. 이걸 함부로 말이지 간첩질 하지 마. 이게 미국 정부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곳곳에 지뢰밭이 있고 그 지뢰 중에 하나가 지금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제가 종종 인용해드리는 한미동맹재단 이사장인 김해창 박사, 김해창 총재님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요.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또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대선 캠프에서 한인 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종종 이 서한을 보내요. 지금 뭐죠? 진정. 그러니까 이제 탄원서 같은 거, 의견서 같은 걸 보내가지고 트럼프로부터 고맙다. 이런 레터를 또 감사의 레터를 받는 분입니다. 나름대로 트럼프 행정부에는 조금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말이죠. 지금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어드바이저 TF 멤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온 걸 보면은 현재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금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별로 신뢰도도 높지 않은 일부 조그만 여론조사를 믿다가는 팽당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김해창 총재 본인은 처음부터 김문수 가능성을 쭉 보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 보수 조직을 이끌 문화 코드를 김문수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본은 대선 후보가 아니고 당 후보를 선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김문수가 왜 적임자고 김문수가 돼야 되느냐? 첫째는요, 국민의힘 40%층의 TK 중심권을 확보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 대선에서 40%가 넘는 베이스가 잔존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지지층 41%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TK도 딱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떠오르는 장동혁은 정치 신뢰도 2년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까발킬수록 정지 상태로 머물게 된다. 예, 정치 신뢰도는 2년 반도 안 됐기 때문에 까발킬수록 정지 상태가 된다. 네 번째, 그러한 갑자기 등장했던 젊은 이준석, 한동훈 모두가 보수에 유익치 못했다.
여기에 장동혁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외치고 있는 거, 입으로만 싸우는 거 가지고서는 이거를 믿기 어렵다, 인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은 근본 기반으로 해서 다음을 내다봐야 지지층의 실망을 안 시킨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차라리 결선에 앞서서 김문수를 지지하라. 그래야 장거리를 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 상하 의원 지지가 없었던 트럼프의 경우에도 그야말로 민초를 지지세로 장악을 해서 했는데,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성공 카드를 보면은 결국 김문수의 태도를 트럼프가 열어준 격이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런 그 트럼프 2기 입성의 성공의 길, 이거를 좀 배워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조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김문수 후보는 이미 대선 때 40%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고, 국힘의 당원의 40%가 있는 TK를 딱 가지고 있다. 예. 자, 그리고 장동혁은 그동안에 이준석과 한동훈, 이거 봐봐라.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입만 가지고 싸운 거 가지고서는 인증하기가 어렵다. 예. 그러니 차라리 경선에 앞서서, 결선에 앞서서 김문수를 지지하고, 그것이 결국 장래를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야말로 이기게 된 것은, 예, 미 의원들의 지지가 없이도 이기게 된 것은 민초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김문수도 지금 국회의원 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 트럼프를 배워라. 이런 아주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해창 박사님의 의견은요, 제가 그동안에 주장해 온 거하고 절반 이상이 거의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김해창 박사님은요, 뭐 연세로구나 그동안의 경력구나 이 정치판에 있는 데 굉장히 해안이 있는 분인데, 미국 정치, 한국 정치 아주 잘 읽어요. 예. 이런 분의 조언을 김문수 후보도, 그리고 장동혁이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요, 지금 미국 미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FBI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 8월 13일 날 신고서가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 신고된 사람은 바로 누구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친여 성향의 단체예요. 미국 민주 참여 포럼입니다. 이게 어떤 법 위반이냐?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최강철이는 누구냐? 최강철이는 이재명한테는 외교안보 특보를 했고, 문재인한테는 경기대법대 후배다. 그래서 최미 사업과 최강철이가 지금 이제 이 파라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신고 내용을 보면 요 지금 이 K-POP 이것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의 국회의원과 미국 의원들과 협조하에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했다. 예, 신고서가 접수되자마자 즉각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K-POP은요, 지난달 7월 23일 날 이 반트럼프 성향인 브렛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조정식, 서영교, 김영배, 이런 사람들이 워싱턴에서 종전선언법 관련 행사를 열었는데, 여당 간사인 김영배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 목표를 홍보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걸려들은 거예요. 걸려들은 거. 예. 자, 그리고 신고 내용에는요, 지난 5월 13일 날 이재명의 외교안보 특보에 최강철 대표가 임명이 됐다. 그리고 K-POP, 이게 이 단체가 미국 외 거주자로부터 페이팔 신용카드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았다. 미국 외 거주자, 그러니까 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래서 단순히 직함을 받거나 외국인의 후원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파라법 위반이 되지 않지만은, 이를 배경으로 해서 한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돕고 미국 내 여론 정책 의회에 영향을 미치랬다. 그러면은 파라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셔먼 의원한테 훈장을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지금 위법 사항으로 고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이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은요, 외국인을 포함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외국 정부나 기관, 기업의 정책 또는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경우에는 미 법무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는 미 연방법입니다. 193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파라법 위반,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법 위반이 되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의 이하경 대기자의 오늘 칼럼입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폭군 트럼프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근데 이 폭군이라는 말은 여기에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하경 대기자, 요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아주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 평론인데, 폴 크루그먼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폭군이라고 그랬어요. 그 로마 제국의 폭군 칼리굴라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번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따돌리면서까지 푸틴하고 둘이 회담한 걸 봐라. 이게 말하자면 강요된 평화를 추진한 것이고 이게 폭군 아니냐, 이런 식의 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폭군, 제가 지난번에 말이죠, 이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깡패라고 한 거나 똑같아요. 아무리 그 폴 크루그먼이 쓴 말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즉 다운표를 통해서 인용했다 하더라도 이건 적절치 못하다. 아니, 미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재명을 갖다가 뭐 찌재명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 그러나 그거를 한국의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대로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설을 보면요, 과거에도 지금 이재명 못지않게 어려운 협상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이거를 위해서 승리로 이끈 이승만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때의 미국을 지금 압박한 거,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 그 당시 주한미군 철수 통보하러 왔었는데 45분간이나 철수 반대 문서를 작심하고 읽어가면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갖다가 포기시킨 요 사례, 요런 거를 이재명이는 배워라. 배워라 이거죠. 그런 용기와 배짱, 그리고 지혜가 없이 정상회담에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업 협력 카드를 통해서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해서 우리 이익을 제대로 좀 건져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지금 이제 이 훈련, 지금 이제 중지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군에서는 지금 보글보글 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이번 광복절에서 9.19 군사합의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선요, 해병대가 연평도와 같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K9 자주포를 동원해서 실시하는 해상 사격 훈련, 이게 다음 달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훈련이 중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훈련 구역이 군사위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해서 확성기 방단 주체에 이어서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훈련 중단 발표를 갖다가 9.19 합의 체결 7주년인 다음 달 9월 19일에 진행해서 북한 호응을 유도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훈련 중지는요, 군사분계선 이남 5km 지역에서의 포사격 또는 기동훈련도 중단하는 이런 조치도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은요, 작년 7월에 해당 지역에서 포사격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바 있어요. 군사합의에 따라서 파괴 조치됐다가 복원된 이엠진의 감시 초소 제한 운용, GP도 제한 운영하거나 또 일부 폐쇄하는 시나리오, 요것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해상훈련, 두 번째는 지금 MDL 인근에서의 훈련 중단, 그리고 GP 다시 일부 폐쇄, 요런 3단계, 요런 반응을, 요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거 이미 김여정이가 말이죠, 이런 군사합의 복원, 이 허망한 개꿈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야,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런 반론과 그리고 불만,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 안보 주권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체결됐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아왔던 9.19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한다. 그러면 또다시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도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갖다가 김정은한테 돌려주는 이런 어리석은 불법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